충남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국회의원 4선, 충남도지사를 지낸 후 현재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통해 소통의 장을 이어오고 계시는 양승주 이사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먼저 알려주시죠. 예, 제가 지난번에 우리 천안 시민들, 충남 도민들이 많은 성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부족함 때문에 선거 패배해서 우리 천안 시민으로부터 지지자 여러분의 커다란 상실감과 아픔을 준 거에 대해서 참회 시간을 갖고 있었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민주당 중앙당에서 참 좋은 지방정부 위원장을 맡아서 그 활동도 하고, 세 번째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줄여서 다잘세라는 이 사단법인을 동조되게 만들어서 그 활동도 하면서 또 이제 생계 문제 때문에도 하여튼 제가 그 고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게 최근의 근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라는 단체를 이끌고 계신데요. 단체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3위권이 강대국입니다. 경제 대국이죠. 또 나가서 수출만도 세계 6위권이 수출되고 이런 자랑스러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정말 안타까운 그 통계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보면 작년에 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자만 해도 한 12,906명 정도로 자살률 자체가 OECD 국가에서 압도적 1위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문제가 있죠. 최근에 그 통계청에서 사회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국민의 한 59.6% 정도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본인 세대에서 본인이 사회 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가능성이 없다. 한마디로 좌절하고 실망하는 국민들이 한 60%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어떤 통계를 보면 여건이 허락되면 이민하고 싶다. 그런 비율이 한 60% 정도가 되는데 이런 현상이 왜 오겠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커다란 원인은 저는 사회 양극화 현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극심한 사회 양극화 현상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극복할 길이 없다. 이런 게 이제 사회 양극화 아니겠습니까? 네. 마치 예전에 저는 그 지주제가 있을 때 소장인들 같은 문제인데 이런 사회 양극화를 극복해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우리 사회적 목표여야 되고 어떤 정책의 최고의 아젠다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사회 양극화를 극복해서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 그런 뜻을 갖고 출범한 우리 단체가 사단법은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줄여서 다잘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아무래도 총선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찌감치 총선 준비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재임 당시 주장했던 3대 위기 극복을 위해서 만약에 국회에 다시 들어가시게 된다면 어떤 준비를 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해요. 뭐 일찌감치 총선 준비는 아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도정의 3대 목표가 우리가 사회 양극화, 저출생, 고령화, 기업화인 충남. 그래서 4대 목표가 있었거든요.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통해서 어떤 재정적 뒷받침을 튼튼히 하자. 또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양극화를 극복해서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만들자. 또 저출생,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자. 또 심각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어르신 충남을 만들자. 이런 그 4대 목표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4대 목표를 도정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실현하고자 노력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라든가 18세 이하 청소년들 버스비 무료라든가 아니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라든가 무상급식, 네. 또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민간 어린이집 무상보육, 뭐 농어민수당 이런 여러 가지 했는데 이런 문제를 국회에 들어가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그 앞장서야 되겠다. 뭐 예컨대 대한민국의 커다란 문제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과 복지 수준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의 문제. 또 한 812만 임금 노동자의 한 37%에 달하는 812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의 문제.
또 지금 아시다시피 지방은 소멸 과정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심각한 지방 소멸을 맞이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통해서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자는 위해서 이런 그 균형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이런 문제에 착안해서 우리 사회의 현안 문제를 쓰는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할 계획이죠. 네, 알겠습니다. 4선 의원을 지내고 도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다시금 출마를 결심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먼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먼저 저희가 어떤 도정을 통해서 아니면 지난번에 의정활동에서 꿈꾸는 것을 한번 국정에 한번 실현을 하는, 전국적으로 실현하는 그런 제도와 법률을 만들고 싶다는 거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컨대 농업민수당 같은 경우는 사실 도비와 시군비가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사실 중앙정부가 좀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그런 거라든가, 지금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사립유치원이 무상이란 말이에요. 아마 특활비 한 2만 원 정도, 그 정도 받고 받지 않는 데 있고 다 무상이에요. 이런 것도 사실 이제 제가 도의사 있을 때 도에서 실행했지만, 이거는 전국화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민간원리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뭐 또 75세 이상 버스비 무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그 지방정부에서만 할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좀 먼저 국가 전체에 실현할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첫 번째 제가 저는 출마하는 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또 여기에다가 충남 내지 천안의 커다란 현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컨대 지금 성안이 종축장 이전이 되는데, 네. 그게 한 126만 평 정도가 돼요. 한 26년 말까지 전라남도로 이전해야 하는데, 그럼 이 126만 평을 뭐로 채울 것인가? 제가 이제 도지사 있을 때도 이런 용역을 줘가지고 이를 뭐로 채울 거니까 그런 용역도 주고 용역 결과도 발표한 바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126만 평의 첨단 국가산업단지로 윤석열 정부 지정은 했지만, 네. 여기에 뭐를 채울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 천안의 발전, 충남의 발전, 아니면 대한민국 발전에서 여기를 뭐를 채울까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내년에 당선이 되면 이 문제 적극적으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민주당 당원이지 않습니까? 민주당 당원으로서 저희 지역구, 제가 출마하는 지역구의 승리뿐만 아니라 천안의 승리, 또 충남의 승리를 견인해서 어떤 민주당의 승리를 견인하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하자. 제가 이제 고맙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선에 충남 도지사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또 당으로서는 최고위원도 지내고 제가 사무총장도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년에 당선이 되면 제가 5선이 되는데, 네. 이런 5선의 어떤 중진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겠다는 게 또 나름대로 출마의 변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정치 개혁을 위해서 또 본인만이 가진 소신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죠. 글쎄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먼저 이제 대한민국 국회는 지금 현재로서는 300명인데 지역구가 253개에 비례대표가 47명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비례대표 47명은 충남이라든가 뭐 충북이라든가 지역에서 아무리 활동을 하는 사람도 비례대표에 포함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실제로 비례대표는 거의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한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되는 게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 안 된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지역 정치 개혁을 해서라도 우리가 영남에서도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러 분이 당선돼야 되고, 네.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여러 분 당선돼야만 됩니다.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비례대표를 권역별 비례대표로 하자. 그래서 충청권 아니면 경상권, 전라권, 또 논의되는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면 지역에서 활동하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비례대표 진입하고, 이분들이 비례대표 진입함으로써 이런 어떤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지역구에 또 더 커다란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례대표, 권역별 비례대표는 지역정치 개혁을 해서 좀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 지역정치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지방은요 소멸화 과정입니다. 네. 소멸화는 막 과정이 있죠. 예를 들어서 충남만 해도 1년에 태어난 아이가 한 군에
100명이 안 되는 인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출생아 대비 그 사망자, 돌아가시면 되면 8배인 군도 있거든요. 이 대목은 지방소멸은 아주 명확관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지금 74대 한 26 정도 되거든요. 이거 갖다 우리가 국세 지방세 비율을 7대3 아니면 궁극적으로는 6대4 정도로 우리가 비율을 높여야만 지방정치가 제대로 개혁이 되고 지방정치가 살아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뭐 많은 분이 주장하지만 지방의원들 있잖아요. 그 시의원님들, 군의원님들, 도의원님들, 이분들이 공천 문제도 한번 우리가 좀 진지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지방의회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시의원, 군의원, 도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경선이라든가 이런 그 투표 과정에 토론 자체가 없어요. 어떻게 깜깜이 선거에다가 정당을 보고 그 투표하는 경우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건 우리가 좀 노력을 기울여서도 어떤 그 시의원님이라든가 도의원님들 이런 거 할 때는 반드시 토론을 좀 의무화해서 우리가 양질의 정치인, 지역 정치인이 배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지방정치 개혁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천안TV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만나 뵙게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뭐 우리 국민 모두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더구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그 여러 전쟁을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구의 고통을 안고 있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정치권에서, 행정에서 아니면 경영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 힘든 상황이지만 국민들께서 정말 힘을 갖고 용기를 갖고 잘 한번 이겨내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이 아마 11월 중순 정도인데 남은 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23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24년도에는 23년보다 훨씬 나은 한 해가 되면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만들어 가시는 이사장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 의회라는 의정 목표로 출발한 제9대 천안시 의회. 천안시민의 의한, 천안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힘차게 달려온 1년.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 발전에 힘쓰는 천안시 의회가 되겠습니다.